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레이먼드 카버의 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꿈도 꾸지 않잖아. 그치? 아내는 커피를 홀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그 내용을 꿈책에 기록해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말 모르겠어. 정말 이상한 꿈이야. 어떻게 생각해? 당신 꿈책에 기록해둬. 곧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왔고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선물을 교환했다. 도티는 내게 벙어리 장갑 한 쌍과 지구의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정기 구독권을 선물했다. 나는 도티에게 향수와 새 잠옷을 선물했다. 아내는 나를 껴안았다. 이윽고 우리는 차를 타고 마을 저편에 가서 거기 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사이 날은 더 추워졌다. 눈이 내리고 또 내렸다. 마이클과 수저는 어느 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놀면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둘은 눈사람의 입에 당근을 꽂았다. 밤이 되었을 때 그 집 침실창으로 TV가 번쩍이는 게 보였다. 메리 라이스는 밤마다 일을 나갔다 돌아왔고 로즈메리는 두 아이를 돌보러 왔으며 밤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집에는 전등이 켜져 있었다. 새해 전날 우리는 다시 차를 몰고 가서 마을 저편에 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브릿지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자정이 되어서야 샴페인을 땄다. 나는 해럴드와 악수를 했고 함께 시가를 피웠다. 이윽고 도티와 나는 차를 몰고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가 동네에 이르렀을 때 거리는 경찰차 두 대로 막혀 있었다. 경찰차 위에 경광등이 빙빙 돌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운전자들이 차를 세워놓고 있었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있었다. 대부분은 제대로 옷을 입었고 외투 차림이었지만 몇 명은 잠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쳤다. 그 모습을 보니 서둘러 나온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에는 소방차 두 대도 주차해 있었다. 한 대는 우리 앞마당에 서 있었고 다른 한 대는 메리 라이스의 진입로에 서 있었다. 나는 경관에게 내 이름을 말하고 커다란 소방차가 주차된 집에 산다고 했다. 차들이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도티가 외쳤고 경관은 우리가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물어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경관은 말했다. 난방기에 불이 난 듯합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집안에는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베이비시터까지 합치면 3명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나왔지만 아이들 둘은 나오지 못한 듯합니다. 아마 질식해서요. 우리는 거리를 걸어 우리 집 쪽으로 갔다.
도티는 내 팔을 잡고 내 곁에 바짝 붙어 걸었다. 메리 라이스의 집에 가까이 가자 소방 호스를 들고 지붕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다. 소방 트럭이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호스에서 나오는 물은 질질 흐르는 정도였다. 침실 창은 깨져 있었고 침실에서 한 남자가 뭔가를 들고 방 안을 살피는 것이 보였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도끼인 듯 했다. 이윽고 그 남자는 두 팔에 무언가를 안고 정문으로 나왔다. 아이들의 개였다. 갑자기 나는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다. 지역 방송국에서 중계차가 그곳에 서 있었고 한 남자가 어깨에 촬영 카메라를 메고 현장을 찍고 있었다. 주위로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소방차 엔진은 계속 가동되었고 가끔씩 소방차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들을 보았고 이윽고 로즈메리가 놀라 입을 벌린 채 자기 부모와 함께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이윽고 부츠를 신고 소방복을 입고 모자를 쓴 소방관들이 들것에 아이들을 싣고 나왔다. 소방관들은 천하무적에다가 앞으로도 100년은 끄떡없이 더 살 것으로 보였다. 소방관들은 각자 들것의 한쪽 끝을 잡고 아이들을 싣고 나왔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 외쳤다. 오 세상에, 오 맙소사, 저런. 소방관들은 들것들을 땅에 내려놓았다. 양복을 입고 모직 모자를 쓴 남자가 걸어오더니 청진기로 아이들 심장박동을 듣고는 구급차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구급차 요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들것들을 들었다. 그 순간 소형차가 나타났고 메리 라이스가 조수석에서 뛰어나왔다. 메리 라이스는 구급차에 들것들을 실으려는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구급차 요원들은 동작을 멈추고 들것들을 내려놓은 뒤에 물러섰다. 메리 라이스는 아이들 앞에 서서 울부짖었다. 그랬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다가 메리 라이스가 들것 옆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 얼굴을 차례로 쓰다듬자 다시 앞으로 다가갔다. 양복을 입은 청진기를 든 사람이 앞으로 나서더니 메리 라이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소방서장이나 부서장쯤 되어 보이는 다른 남자가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 그녀를 일으켰고 한 팔로 메리의 어깨를 감쌌다. 양복을 입은 남자는 메리 라이스의 다른 쪽에 섰지만 그녀를 만지지는 않았다. 메리 라이스를 집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다가왔지만 그는 단지 겁에 질린 청년으로 식당에서 식탁을 청소하거나 접시를 닦는 아이 같아 보였다. 그 청년에게는 메리 라이스의 슬픔을 목격할 권리가 없었고 그도 그것을 알았다. 청년은 요원들이 들것들을 구급차 뒤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에게서 물러섰다. 들것들이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본 메리 라이스가 안 돼! 라고 외치며 구급차 뒤쪽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메리 라이스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말했다. 메리 라이스. 그녀는 몸을 획 돌려서 나를 보고 말했다.
난 당신을 몰라요. 나한테 뭘 원하는 거죠? 그녀는 손을 뒤로 젖혔다가 내 얼굴을 때렸다. 이윽고 그녀는 요원들과 함께 구급차에 탔고 구급차는 길을 비켜주는 사람들 사이로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미끄러지듯 거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리고 도티는 잠결에 신음하며 이리저리 돌아 누웠다. 나는 그날 밤 아내가 꿈을 꾸며 내게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튿날 나는 아내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묻지 않았고 아내도 자진해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주스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무릎에 공책을 받치고 펜을 들고 있었다. 아내는 공책에 글을 쓰는 걸 마치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웃집은 어때? 아내가 내게 물었다. 아무 일도. 내가 말했다. 집은 컴컴해. 눈 위에는 온통 타이어 자국이고 아이들 침실의 창은 깨졌어. 그게 다야. 그뿐이야. 침실 창문만 아니면 불이 난 걸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두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 수도 없고. 그 여자가 불쌍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하느님이 그 여자를 돌봐주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도티가 말했다. 그날 아침 가끔씩 사람들이 천천히 차를 몰고 와서 그녀의 집을 구경했다. 또는 집 앞으로 와서 창을 보았고 집 앞에 엉망으로 지디겨진 눈을 본 뒤 갈 길을 갔다. 정오가 다 되었을 때 스테이션 외건 한 대가 주차를 하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메리 라이스와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둘은 천천히 움직였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 남자가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현관문은 전날 밤부터 열려 있었다. 메리 라이스가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뒤따라서 남자가 들어갔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사건의 개요를 다시 내보내주고 있었다. 난 도저히 못 보겠어. 도티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뉴스를 보았다. 화면에 메리 라이스의 집과 소방 호스를 들고 지붕에서 깨진 창 안으로 물을 뿌리는 남자가 보였다. 이윽고 아이들이 실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는 메리 라이스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다시 보았다. 이윽고 들것들이 구급차에 실리자 메리 라이스가 누군가에게 몸을 돌리고 외쳤다. 나한테 뭘 원하는 거죠? 이튿날 정오에 스테이션 외건 한 대가 그 집 앞으로 왔다. 그 차가 멈추자마자 심지어 운전사가 엔진 시동을 끄기도 전에 메리 라이스가 계단을 내려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안녕 메리 라고 말하고 조수석을 열어주었다. 이윽고 그 둘은 장례식장으로 갔다. 그 남자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을 머물렀고 이튿날 내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을 때 스테이션 외건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전 남편이 전날 밤에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도티는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아내는 시골에 있는 집에 있었고 백마가 오더니
창 너머로 아내를 보았다. 그리고 아내는 잠에서 깨었다. 우리의 슬픔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어. 도티가 말했다. 메리 라이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고 우리는, 도티나 나는 메리 라이스를 초대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메리 라이스는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다만 이제는 낮에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나는 메리 라이스가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5시 조금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밤 10시 정도 되면 집에 불이 꺼졌다. 아이들 방의 블라인드는 언제나 내려져 있었고 비록 잘 알지는 못했지만 문 역시 닫혀 있을 듯 했다. 3월 말에 가까운 어느 토요일, 나는 방풍문을 때려 밖으로 나갔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메리 라이스가 집 뒤의 땅을 삽으로 파헤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바지, 스웨터, 여름용 모자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메리 라이스가 말했다. 좀 서두르는 것 같지만 요즘 시간이 많아서요. 그리고 봉지에 보니까 요즘에 이걸 할 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메리 라이스는 주머니에서 씨앗이 든 봉투를 꺼냈다. 작년에 제 아이들이 동네를 돌면서 씨앗을 팔았죠. 서랍을 열어서 청소하는데 이게 몇 봉투 나오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 부엌 서랍에 있는 씨앗 봉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기, 제 아내랑 제가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오랫동안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답니다. 내가 말했다. 언제 저녁에 한번 오시겠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저녁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럴게요. 근데 전 당신 이름조차 몰라요. 당신 아내분의 이름도요. 나는 우리 부부의 이름을 가르쳐주고는 물었다. 그럼 6시 괜찮으세요? 언제요? 아, 네. 6시 괜찮아요. 메리 라이스는 삽을 잡고 땅에 찔러 넣었다. 우선 땅을 파고 이 씨를 심어야겠어요. 6시에 갈게요. 고마워요. 나는 저녁 초대에 대해 도티에게 알리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접시와 은식기를 꺼냈다. 다시 바깥을 보았을 때 메리 라이스는 정원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